2월 말에 개장한 더현대서울을 다녀왔는데 갔다가 치여 죽을 뻔했거든요. 하지만 더현대서울을 갔다 온 그 경험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리스토어 컨셉,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2월 말에 더현대서울이라는 진짜 메가급의 그런 백화점이 여의도에 문을 열었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한번 가봤다가 치여서 치여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햄버거 가게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줄 서는데 40분, 음식 봤는데 20분, 먹는데 5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40분, 나오는데 40분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이 코로나 시대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매장이었고, 그러니까 소문은 많이 들었죠. 들어가서 보기 전에 되게 쾌적하다, 공간이 엄청 넓다, 백화점 같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갔었기 때문에 우와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백화점이라 그러면 이제 커다란 건물이 층층층이 나눠져 있고 그 층층층에는 되게 많은 가게, 브랜드들이 입점을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평면도를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 공간이 활용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게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백화점의 모습인데, 이 더현대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음에도 유명했던 게 전체 건물의 한 50% 정도가 조경, 그러니까 뭐 나무, 분수, 폭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백화점 안에 나무, 분수, 뭐 폭포 이런 게 있으면 그 공간은 매장으로 쓸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백화점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이 발생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라고 싶었는데, 일단 가보니까 물론 들어가는 것하고 거기에서 음식을 사는 경험은 되게 별로였지만 어쨌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되게 쾌적했어요. 그래서 쇼핑을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리테일 테라피라는 컨셉이 최근 쇼핑계에서는 되게 화두라고 하는데, 그걸 거기에 구현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예전에도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쇼핑몰이 있었죠. 뭐 IFC 서울도 좀 뭐 쾌적하고, 스타필드에는 강아지들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을 충분히 편안하게 보내라 이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이런 컨셉을 차용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건물 전체의 절반의 공간을 그런 힐링 스페이스로 할애한다라는 거는 정말 색다른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백화점 아니면 코스트코처럼 정말 커다란 곳에 매장을 쫙 끼워 넣는 그런 게 빅박스 스토어라는 컨셉이었다고 하면, 이런 전통적인 매장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소비자들한테는 아마 외면을 받겠죠. 저 같아도 그런 데 가기 싫거든요. 너무 빡빡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온 새로운 컨셉이 리스토어 컨셉이라고 해서 매장을 다시 보자 뭐 이런 컨셉이겠죠. 그래서 매장을 새로운 접근법으로 살펴봤었을 때 소비자들에게 오프라인에서 그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게 아마 리스토어 컨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스토어 전략을 통해서 그 브랜드를 경험하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소비자들을 더 끌어모으는 방식의 사례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아티클을 읽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랑 디지털적인 경험을 함께 결합해가지고 제공하는 소셜 리테일이라는 컨셉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물리적인 환경은 제약이 있죠. 그 공간이 있어야 되고 안을 꾸며야 되고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이 없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랑 오프라인의 매장이랑 그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공간은 있지만 그 공간을 넘어선 경험을 소비자들, 참여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중국 신천에 있는 버버리 소셜 리테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 놀이, 커뮤니티, 자연을 가지고 차별화를 뒀고 그곳을 찾는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줬고, 그래서 버버리라고 하면 아재 브랜드 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진부한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컨셉으로 브랜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버버리는 세계 최초로 홀로그램 패션쇼를 했다고 해요. 제가 찾아보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만들어내는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제 아무리 온라인이 발달을 해도 오프라인에서 그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 함께하는 사람이 주는 경험은 절대 온라인에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간은 브랜드의 이야기와 철학을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이고, 그 공간은 결국에는 사람이 완성한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로는 우리가 스포츠 브랜드로 알고 있는 코오롱 스포츠에서 한남동에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 사례를 들고 있는데,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트렌드는 고객의 시간을 차지하라는 컨셉인데, 스타필드 같은 곳에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교보문고 같은 데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테이블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책을 사든 안 사든 거기에 책을 쌓아놓고 책을 봐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그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오프라인의 경험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그 공간에서 시간을 계속 쓰도록 만드는 그런 시도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초점은 결국에는 공간인데 온라인이랑 이제 협업이 되니까 공간의 구성이랑 효율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오프라인 매장 자체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설치가 되기 시작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그 공간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오프라인 매장의 축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재미를 주거나 어쨌거나 이 미디어는 그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의 시간을 테이크하는 게 이 미디어의 목적인 것 같거든요. 제가 광교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엘리웨이라는 곳이 광교에 있다고 하고 여기에 자료 사진을 봤더니 정말 공간 자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라이프 스타일 센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공간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해냈다고 합니다. 뭐 엄청 커다란 공간에 광장에 뭐 플리마켓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많은 브랜드들이 서로 뺏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돈도 물론 제한적인 자원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정말 비싼 그런 제한적인 자원은 결국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에서 시간을 많이 쓰도록 만들어야 거기에 매출이 같이 증가할 테기 때문에 소비자의 시간을 어떻게든 가지기 위해서, 뺏어오기 위해서 브랜드들끼리 많이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약회사 다니는데 제약회사에서 우리의 고객의 시간을 어떻게 뺏어와야 될지 한번 화두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녀온 더현대 서울에서 느꼈던 그 공간의 활용도하고 그리고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공간을 재해석하는 리스토어 컨셉하고의 상관관계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 생각은 중앙일보와 포린에서 함께하는 포린 인사이트 3월 4일자의 기사 더 현대서울 왜 뜰까?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세 가지 변화라는 기사를 참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더 현대서울을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에 좀 조용할 때 아니면 문 닫기 직전에 그때 가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팬데믹 시대에 소중한 거 잘 챙기시고요. 직장인 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